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와 2009년에 나온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입니다. 콘텐츠 리뷰 채널이지만 예능 리뷰는 거의 하지 않는데 남극의 셰프가 지금 화제가 되기 때문 인 것도 이유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 예능과 묶어서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 리뷰 영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영화 탑5 안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때마침 사실상 이 영화와 같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중 한 명이었던 백종원이 올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상 방송 활동을 접었는데 이미 찍어둔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극의 셰프가 11월에 가장 먼저 방영을 시작했고 12월에는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됩니다. 이게 뭐 사실상 메인 이벤트죠. 그리고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도 찍은 걸로 아는데 이건 아직 공개 일정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2026년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극의 셰프는 총 7화 분량이고요. 현재 2화까지 공개된 시점에서 이 리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7화보다 훨씬 긴 분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종원 논란 때문에 많은 분량을 편집을 한 것 같고 프로그램의 방향성 자체를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의 열악한 식사 환경을 개선해준다 그런 취지였을 것 같아요. 약간 골목식당 느낌도 더해서 안 좋은 상황을 개선해주는 뭔가 그런 그림을 구상을 했을 것 같은데 논란 이전에는 항상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화와 2화를 보고 느낀 건 일단 백종원 말고 다른 출연진들이 있으니까 최종협, 임수향, 엑소수호 그리고 기지대원들 그래서 백종원 분량을 줄이고 다른 출연진들 분량을 많이 넣은 느낌이더라고요. 기왕 남극까지 갔으니까 남극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해보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예능 프로그램이고 요리를 메인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요리와 관련 없는 장면들에서는 예능적인 재미를 뽑아내려는 방향성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외의 장면들은 다큐멘터리 같아. 2화 후반에 무슨 통신 설비 교체하러 기지에서 몇 킬로 떨어진 어떤 봉우리까지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다큐예요. 그리고 그 분량이 엄청 깁니다. 요리 분량을 줄여버리니까 그 외의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메인이 되었어야 할 백종원의 요리 장면들 이 방송을 논란이 터지기 훨씬 전에 찍었기 때문에 딱 그게 보여요. 제작진이 최대한 분량을 줄였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모습들 백종원이 세종기지 조리대원을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사실 논란 전에는 크게 의식을 안 하고 봤었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이 너무 짧고 뭔가 너무 당연하게 우위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세종기지 조리대원이 만든 제육을 먹고 돼지고기 잡내가 난다는 발언을 했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지에 보급이 1년에 한 번 들어오고 재료들이 냉동 상태로 너무 오래 보관되다 보니까 변질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설명이 나오긴 하던데 이런 열악한 재료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지조리 대원을 리스펙트 한다는 내용을 뒤에 넣었지만 백종원은 요리하신 분께 미안하지만 정말 실망했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재료 문제라기보다는 재료의 잡내를 해결하지 못한 조리대원에게 실망했다라는 의미로 확실히 들렸거든요. 아무리 분량을 쳐내도 골목식당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남극기지의 조리대원을 대상으로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걸 개선해주고 그런 내용의 방송을 기획했다는 건 방송국이 정말 잘못 판단한 거죠. 남극기지에 가는 조리대원을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전문적인 자격도 있고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서 갈 텐데 거기서 골목식당 같은 그림을 뽑으려고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분량들은 다 편집을 했을 테고 그리고 요리가 아닌 다른 활동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냥 남극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처럼 되었어요. 제작진도 편집하느라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남은 5화 분량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같은 단어를 한글 표기만 다르게 해서 셰프 사실상 같은 제목이에요. 남극의 셰프 프로그램 제작진이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 그런 거 모르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죠. 제목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기획 자체가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의 영향을 받은 건 너무 확실해 보이고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요리나 음식 관련 콘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갑자기 요리 관련 방송이나 콘텐츠들이 우르르 유행처럼 생겨났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없었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요리 관련 콘텐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옛날부터 계속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 일본 예능 같은 거 한글 자막 달아서 올리는 채널들이 있었는데, 그런 채널에서 본 일본 예능 중에서도 요리나 음식 관련 내용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는 음식과 요리에 미친 나라구나.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야 그러려니 해도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소재가 엄청 많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극적인 플롯이 없는 그냥 등장인물들의 일상과 요리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라면 흥행이 안 될 테니까 절대 그런 거 못 만드는데, 일본은 그런 영화도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고바야시 사토미 아줌마 작품들, 영화는 카모메 식당이 대표적이고 드라마는 수박 그리고 빵,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고바야시 사토미 얼굴만 봐도 맛있는 요리가 생각날 정도로 이런 장르에 특화된 배우죠. 그 외에 스키야키, 리틀 포레스트, 남극의 셰프 같은 영화나 심야 식당, 고독한 미식가 같은 드라마,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리나 음식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기 시작한 이후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저런 일본 작품들 비슷한 걸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 리틀 포레스트, 심야 식당을 한국에서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식으로 극적인 플롯이 없이 그냥 일상물에 요리 소재를 더한 작품을 만드는 건 한국에서는 힘들어요. 사실 리틀 포레스트나 남극의 셰프 이런 컨셉의 콘텐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예능에 적합한 컨셉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 예능도 나왔고 남극의 셰프 예능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런 요리 소재의 일본 작품들 중에서도 남극의 셰프가 굉장히 웃긴 편입니다. 물론 코미디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극적인 플롯이 없고 요리와 개그 위주로 나오는 내용이 영화보다는 예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남극의 셰프는 예능 같은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개그 장면이 새우튀김, 에비 후라이, 재료 중에서 커다란 닭새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대원이 에비가 난다떼 라고 하니까 커다란 닭새우가 있대요. 이러니까 자 콘야와 에비 후라이다나 라고 신나하죠. 그런데 조리장단 대원이 닭새우는 튀김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커서 사심이나 으깨서 먹는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또 다른 대원이 와서 에비가 안 나한다떼 라고 물어보고 닭새우가 있다고 말해주니까 또 자 콘야와 에비 후라이다나 라고 반응하죠. 튀김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크다고 다시 말해주는데 또 다른 대원이 와서 에비가 안 나한다떼 라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닭새우가 있다고 말해주니까 자 아래다나 에비 후라이다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결국은 거대한 닭새우로 새우튀김 요리를 만들게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요리를 힘겹게 먹으면서 역시 사심이었어 라고 반응하는 것도 정말 웃겼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고요. 영화가 소소하게 계속 웃겨요. 물론 요리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고요. 남극을 배경으로 요리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예능 남극의 셰프와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남극 대륙이 굉장히 넓잖아요. 남극 대륙 제일 외곽에 있는 연안 지역에 각 나라들의 기지들이 있죠. 그런데 남극 대륙 깊숙이 들어가서 지어져 있는 기지들도 있는 거예요.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는 남극 대륙 깊숙이 들어간 곳에 지어진 기지가 배경입니다. 연안에 있는 기지로부터 1000km 정도 깊숙이 들어간 곳, 평균 기온이 영하 54도, 고도가 후지산보다 더 높은 3800m, 펭귄이나 바다표범은커녕 바이러스조차 생존할 수 없는 극한 환경, 기압이 낮아서 물이 85도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요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리가 잘 안 익는데요. 기지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대원도 8명밖에 안 됩니다. 식재료 창고도 별도로 없고 그냥 밖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갈 일이 절대 없으니까 바깥 세상 자체가 냉동고인 거예요. 그런데 세종기지가 있는 남극 연안 지역은 최고 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을 정도로 온도가 영상인 경우가 자주 있을 테니까 당연히 따로 냉동 창고를 지어서 음식 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화에서 본 것과 비슷한 그림을 기대했는데 같은 남극이라도 환경부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영화에서처럼 음식 재료들을 그냥 밖에 보관하거나 물에 끓는 온도가 다르다거나 그런 내용도 혹시 나올까 했는데 전혀 환경이 달라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영화에 나온 거랑 비슷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남극의 셰프 출연진들이 세종기지에 가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음식이 치킨 남반이거든요. 이 요리 자체가 일본 요리고 남극의 셰프에서는 치킨 남반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가라아게가 나와요. 타르타르 소스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니까 일본 영화 영향받아서 만든 예능 아니랄까봐 첫 요리부터 비슷한 게 나와버렸고, 그 다음 야외에 작업 가는 대원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시락이 주먹밥이에요. 주먹밥을 일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에서 일본식 주먹밥인 오니기리를 일본의 소울푸드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만큼 일본인들은 주먹밥을 자주 먹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족발집 이런 곳에서 직접 비닐장갑 끼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작게 뭉쳐서 만드는 그런 주먹밥 말고는 주먹밥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밥과 재료를 그냥 섞은 게 아니라 밥으로 재료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주먹밥은 요즘은 오니기리 말고는 그런 형태의 주먹밥은 거의 안 먹지 않나요? 남극의 셰프에서 조리대원인 니시무라가 오니기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오니기리를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야외에 있는 대원에게 갖다주는 장면도 나와요. 꽁꽁 얼어버려서 먹지도 못하고 개그 장면이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2화까지 나온 요리들이 전부 남극의 셰프 영화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요리들이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영화에 나온 요리들과 비슷한 요리들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요리들이 뭐 당연히 나오겠지만 일단 시작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예능적인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따라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따라한 건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작진도 그렇고 출연진도 그렇고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를 대부분 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영화를 OTT 여러 곳에서 그냥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능에서도 영화랑 비슷한 장면들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만약 백종원 논란이 없었다면 요리들이 영화랑 비슷하네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 때문에 분량을 다 쳐내고 무슨 다큐 같은 예능이 나와버려서 논란이고 자시고 일단 재미가 없어서 나머지 5화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가 오히려 더욱 예능 같은 영화니까 압도적으로 더 재밌죠.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여러 OTT에 정액제 콘텐츠로 올라와 있어요.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